끝판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제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자세하게 할 거라서 오늘은 기파갱피 매매법 종합편을 찍을 건데요. 오늘 할 내용이 좀 많아요. 파이널이라서 거의 자세하게 할 거라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거 매매 비율 업데이트가 좀 있어요. 기존의 0.5 그 구간 그리고 0.786 구간에서 절반씩 나눠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거를 0.5 구간에서 전량 들어가는 걸로 매수는 한번 1차로 끝나는 걸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보시면은 0.786이 과연 합리적일까? 2승 1패 해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여드릴게요.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저희가 상승하면 만약 0.5에서 상승을 해요.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한다 라고 했을 때 0.5만 터치하고 올라가면 지금 내 수익, 그러니까 0.786에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 수익 구간은 50%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되겠죠, 이 수익은. 근데 0.786까지 터치하고 가면 그때는 내 수익은 100%에 대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통 0.786까지 오게 되면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밑으로 떨어져서 손절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이 손절 나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손절이 나간다고 하면 여기쯤이 제 평단이 될 테고 이 구간을 저는 마이너스 5% 정도로 손절을 잡는다고 했어요. 레버리지 비율을 이제 잡아서 무조건 마이너스 5% 이내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어쨌든 제 100%에 대한 마이너스 5%죠. 그렇게 됐을 때 0.5만 터치하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러면 저희는 2번을 성공을 해야 돼요. 이 작전을. 그래야 손절 나갔을 때의 그 비율만큼 또이또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2승 1패를 해야 또이또이가 되는 거고 만약 뭐 0.786까지 건드리고 가면 상관없지만 그런 경우는 막 그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0.5에서 100%를 들어가서 내 방향이 틀려도 혹은 내 방향이 맞아도 1승 1패로 또이또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가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저는 무조건 0.5에서만 들어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차피 이제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0.5 구간에서 100% 들어가고 대신 1차 손절은 밑에 하단 밑에로 잡겠죠. 시작점으로. 그러면은 요 매매 비율 업데이트 내용은 끝내고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 손절 익절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이 손절 익절도 좀 지금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파갱피 매매 타점 잡는 조건을 좀 써놨어요. 요거는 뭐냐면 일단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지지와 저항 영역을 그어놓고 시작을 한다. 높은 타임 프레임이라 하면 1시간에서 대략 뭐 날봉 정도로 지금도 그어놓은 건데 그어놓고 제가 고정을 시킨 거거든요. 어떤 저항, 지지나 저항이 계속 일어나는 구간들 있죠. 여기를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요 영역을 어떤 밴드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봉에서도 들어가서 누가 봐도 여기서 계속 지금 저항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은 물론 뚫고 올라가서 지지 역할로 변했지만 이런 데다가 어느 정도 영역을 뭐 선 말고 영역으로 이렇게 조금 밴드 형태로 러프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시작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 준비 단계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15분봉부터 접근을 할 거예요. 15분봉에서 기파갱피가 적용 가능한 시점이 오면 그때 5분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려면 저는 차트를 두 개를 켜놓고 하거든요. 요 오른쪽이 15분봉 그리고 왼쪽은 5분봉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요거 15분봉만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횡보하는 구간이니까 냅두고, 예를 들어 여기로 잡아 볼게요. 일단 기파갱피 매매법 복습 뭐죠? 어떠한 기준선이 있으면 거기를 가격이 뚫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 눌림목에서 0.5 구간에 담아서 올라가는 거를 그리는 그 매매법이죠. 기파갱피 매매법은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기준선이 지나가요. 저는 이제 이동평균선 21선이랑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같이 보는 편인데, 그 이유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기준선 위로 가격이 밑에 있다가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요. 그쵸? 그랬을 때 피보나치를 끄겠죠. 그리고 5분봉으로 또 넘어가요. 5분봉에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담아 볼 수 있겠죠. 0.5 구간에서 100% 내 평단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 1차 손절 라인은 요 밑에, 그리고 조금 더 러프하게 요런 데로 이 전저점도 있으니,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15분봉에서 미리 보고 기파갱피가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 왔다라고 하면 기파갱피 매매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파동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를 작도한 다음에 5분봉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장기선이 15분봉과 5분봉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들어간다. 예외, 숏이든 롱이든 5분봉 파동 시작가가 15분봉 장기선 언저리 있는 경우.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둘 다 하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장기선이 15분봉도 5분봉도 지금 하향을 가리키고 있죠. 이 하향을 가리킨다는 말은 장기선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밑에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쵸?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0.5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를 한다 했는데, 보면 숏이든 롱이든 5분봉 파동 시작가가 장기선 언저리. 그러니까 장기선이 여기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진 평단 자체가 지금 밑에 있잖아요. 파동이 시작된 게.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선 밑에서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오는 파동 자체는 해도 된다는 거죠. 롱을 봐도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장기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을 때는 이렇게 롱을 보면 안 되겠죠. 전고점을 뚫더라도 이 밑으로 가려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고 15분봉과 5분봉이 같은 방향.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이 영역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작동됐는지.
여기겠네요. 15분 봉도 그렇고 지금 5분 봉도 그렇고 다 장기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럴 때 저점에서 고점을 이었을 때 이 0.5 라인을 가리키잖아요. 여기서도 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제 평단은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여기서 껐으면 여기서 들어갔겠네요. 그러면은 제 평단은 또 여기가 잡히겠죠. 그러고 수익을 내는 거고. 오케이. 요 말이 어쨌든 이런 말이에요.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다만 15분 봉으로 봤을 때 장기선 언저리에 있는 경우에는 숏이든 롱이든 5분 봉이 그 말하고 있는 그 파동, 그러니까 5분 봉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상승이다. 근데 여기는 이 장기선 살짝 밑에 있다. 뭐 여기 이쪽 뭐 가격이 이쯤에 있다. 그럴 때는 그냥 해도 된다는 거죠. 이 기파갱피 매매법 롱으로 접근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왜냐면 여기서 뚫으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그 어떤 파동이 나온 거니까. 물론 확률이지만. 그리고 또 장기선 아래에서는 숏 위주, 그리고 위에서는 롱 위주. 방금 얘기했던 거죠. 가격이 장기선 밑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숏 위주로 하고 위에 있을 때는 롱 위주로 해라. 그리고 단 기준선과 장기선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낙폭가대를 생각하고 장기선 밑에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정고점을 갱신하는 파동이 생기면 롱 타점도 진입해봐야 한다. 그 이유는 추세의 전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여기를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요 15분 봉도 그렇고 5분 봉도 그렇고 지금 기준선 가격이 이 장기선과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저점이 갱신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 가격은 기준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낙폭가대가 심할 때는 어떤 추세의 전환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너무 뭐 이 기준선, 이 장기선을 기준으로 이 선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롱만 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숏을 고려도 해야 된다. 대신에 그 조건은 어떤 저점 갱신, 그리고 고점도 계속 하락하는 구조. 이런 식으로 하락하다 또 장기선 근처에 오면 또 이렇게 상승 구조로 바뀌니까 그때 또 상승, 이제 롱에 배팅을 또 해야겠죠. 기파갱피 매매법 적용할 때. 그 말이고. 그리고 높은 타임 프레임 1시간 뭐 1일 뭐 아까 그었던 영역이 있죠. 그 저항 지지 영역, 그런 거는 뭐 장기선이고 기준선이고 나발이고 익절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제가 저항 영역을 그어놨죠. 그러면은 뭐 장기선 위에 있고 여기도 장기선 위에 있는데 뭐 롱이든 숏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이제 롱을 들어갔을 테니까, 들어갔으면 요 라인에서는 그냥 익절을 하라는 거죠. 전량을. 왜냐, 뚫기가 힘들거든요. 이 타임프레임,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어떤 여러 번 지지받고 저항받았던 그 영역 자체는 한 번에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한 3번, 4번 뭐 트라이 해야 뚫릴까 말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3번까지는 저항을 받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꽤나 많이 받았죠. 한 번, 두 번, 여기서죠. 한 번, 두 번, 3번, 4번, 5, 6, 7, 8, 9차례 만에 겨우 뚫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포지션 종료할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 위에 있다, 이제 지지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숏을 잡았다 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로 더 갈 거, 하락할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영역대에서는 무조건 전량 익절을 하고 다음번에를 또 봐야 된다. 다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뭐 위에서 다시 숏을 잡든 뭐 롱을 잡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매수를 했는데 전고점을 뚫지 못한다면 삼각수렴 형태 혹은 박스권 형태 의심하고 내 평단보다 위에서 익절하고 패턴 매매로 넘어간다 혹은 쉬면서 다음 자리를 기다린다. 이건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시 차트를 하나로 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지금 상승하던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락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승도 아니죠. 딱 봐도 횡보예요. 횡보. 근데 이게 박스권 형태인가요? 혹시? 박스권도 아니에요. 왜냐면 박스권이라 하면 정확하게 뭔가 이런 형태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박스권 패턴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고점 갱신도 안 돼, 저점 갱신도 안 돼. 그럴 때는 제가 삼각수렴을 의심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는 고점을 연결하고, 그쵸? 그 다음 저점을 연결한 형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지지나 저항을 기대하고 요 안쪽 패턴 안쪽에서 들어가는 거랑, 두 번째 어떤 패턴을 깨고 나왔을 때 이탈했을 때 잡는 어떤 추격 매수, 이런 거죠. 여기도 아까 써놨던 것 같은데, 예. 삼각수렴이라면 상승 저항선을 뚫고 손절 잡고 추격 매수, 박스권이라면 박스권의 최저점 손절 두고 눌림 매수, 저점 눌림 매수. 요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박스권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하단부에서 진입을 하고 손절 라인은 이런 데로 잡고 요 구간을 노린다. 그리고 요 상승에서는 여기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 좀 러프하게 위에다가 손절 라인을 짧게 걸고, 그 다음 이 하단 부분을 노린다. 요게 박스권 매매고, 그리고 삼각수렴 형태, 삼각수렴은 캔들로 보여드릴게요. 고점 갱신 못하네 하고 그거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게 하락이라면 분명히 파동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쵸? 근데 하락도 지금 저점도 갱신을 못하죠. 그랬을 때 저점도 이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요 선을 이탈했을 때 숏을 잡아야 되고, 요 선을 이탈했을 때 롱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여기를 이제 종가로 이 패턴은 종가로 봐야 돼요. 무조건 종가로 이탈을 했죠. 지금 패턴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손절점 어딜까요? 전파동의 저점이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이 파동의 전점, 여기 러프하게 살짝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바라보겠죠. 근데 또 이 아까 그었던 저점도 올리는 형태, 이 저점이 깨지면 이때부터 또 숏관점이 되는 거겠죠. 왜냐, 여기는 자세하게 보면, 이걸 확대해서 보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상승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깨니까 이제는 하락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락 어떤 선을,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추세선 여기서 이탈한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숏을 잡는 거예요. 숏을 잡고 손절은 어디 뜰까요?
전 파동이니까 여기쯤 되겠죠. 혹은 짧게 보면 여기. 그리고 숏을 누리고, 그러다가 익절은 언제 해야 할까? 익절은 그냥, 이거는 길게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런 짧은 파동들은 길게 가져가면 이 기준선을 자꾸 넘나들잖아요. 이렇게 왔다리 뚫었다가 또 밑으로 뚫렸다가 위로 뚫렸다가 밑으로 뚫렸다. 이거는 시세가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균형이 어느 정도, 이 힘의 세기가, 상방도 하방도 힘의 세기가 서로 비등비등한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세선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횡보 구간에서는 항상 익절은 짧게 가져가는 걸로. 그럴 때 예를 들면 요런 데서 익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최저점이죠. 이런 데서도 익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바라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잡아요, 이런 건. 그래서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해야 된다, 전량을. 그리고 나서 또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지우고 살짝. 그리고 이 하락하던 추세가 계속 하락을 하려면 이 상승 추세선을, 아니, 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원래 하락 패턴으로 나오려면 고점 갱신 못하고 저점은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저점 갱신 못했잖아요. 저점 올라갔잖아요. 또 추세선을 또 그는 거예요. 기존권 지우고. 그랬을 때 또 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은 또 나는 요거를 여기서 종가 마감했으니 여기서 롱으로 잡고 내 그 손절가는 여기가 되겠죠. 이 전파동 여기를 손절로 잡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데 지금 이제 점점 더 흐지부지해지죠.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느낌으로. 왜냐면 이 추세선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타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죠.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운 좋게 이런 파동으로 조금 올라왔지만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이 추세선을 타고 올라와야 돼요. 어쨌든 제 손절 라인은 밑으로 정했죠. 그러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때는 수익을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고 고점을 만들었어요. 여기 라인이죠. 고점을 만들었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익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량을. 혹은 이렇게 좀 운 좋게 뭔가 조금 그나마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는 나름 장대 양봉이죠. 이런 데서 그냥 종가로 마감하면 바로 팔아버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또 보면 결국에는 이 추세선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이탈했죠. 또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하락인 거예요. 또 하락.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저점은 비슷하죠. 그러면 이때는 또 여기서 또 들어가야겠죠. 이 상방을 돌파했으니, 상방을 돌파를 했으니 여기서 또 이 저점을 일로 잡고 또 여기서 빠르게 정고점이죠. 여기서 또 빨리 털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주말이라서 지금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방향성이 안 나오고 이렇게 횡보하는 건데, 원래 주말에는 이렇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안 열리고 이러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아무튼 그렇고, 어디까지 했죠? 여기 설명드렸고, 그리고 더 큰 흐름으로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장기선을 기파갱피로 이용하는 건데 5분봉이죠. 기파갱피 우리는 기준선을 이용을 했죠. 혹은 이평선 이용해도 돼요. 근데 저는 기준선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기준선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22평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22평도 써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기파갱피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기파갱피 하는 것처럼 장기선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큰 관점에서 이렇게 차트를 줄이고 보는 거죠. 차트를 좀 줄이고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큰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장기선 밑에 있던 가격이 올라오죠. 장기선을 뚫고 올라와요. 그러다가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지점을 찾다가 계속 안 오다가 이 고점을 한번 만들고, 여기가 되겠죠. 이때쯤 돼서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하죠. 이런 식으로 큰 관점에서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락하던 추세가 올라왔고, 그렇다면 고점을 갱신하고 저점 갱신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 좀 어때? 여기는 뭐 기준선이랑 동의를 했겠네요. 똑같은. 그리고 좀 크게 이런 데는 실패했겠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서 기준선을 돌파한 시점부터 또 그었을 때 최고점에서 이렇게 왔고,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겠지만 조금 하락하더니 다시 올라오고 여기까지밖에 못 오고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이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보통 어떤 추세가 딱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면요, 여기서 거의 바로 올려요. 올라갈 거면 바로 올려요. 근데 추세가 나오고 0.5 뚫리고 아래에서 막 흐지부지해요. 그러다 살짝 올라오는데 고점 갱신 못해요. 이러면 밑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우리는 평단이 0.5 라인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냥 패턴을 많이 보다 보면 이런 패턴일 때는 바로 올라가 주는구나, 이럴 때는 여기서 팔아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흐지부지 시간을 되게 오래 끌고 이런 패턴이 나오면 여기 고점도 갱신 못하네, 고점도 뭐 만들다니 여기서 만들고 살짝 떨어지네 또, 이러면은 내 평단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겠다. 어떻게 보면 감이죠. 이런 감이 생겨요. 근데 제가 느낀 것 중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왔다가 그냥 거의 여기서 이렇게 바로 줘요. 바로 주고 뭐 여기서 흔들더라도 이 밑에까지 와서 흔드는 거는 뭐 딱히 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내 평단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단 내려가면, 만약 내려가더라도 바로 올리면 괜찮아요. 여기서 바로 올리면 괜찮은데 여기서 흐지부지 한다. 이 밑에 라인에서 0.5보다 밑에서 흐지부지 하다가 고점도 갱신을 못한다. 이거 그러고 나서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다음 기회를 보더라도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익절하는 게 낫다. 근데 그 정확한 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토대로 쌓아서 그 데이터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감대로. 그리고 다음, 이미 기준선을 돌파한 이후에 파동에 대해서도 기파갱피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무릎에서 사기 위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좀 차트를 줄여볼까요? 뭐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기준선 돌파, 내가 사는 가격 올 때까지 여기서 샀어요. 근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이후의 상황을 보자고요.
이전은 내가 못 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볼게요. 이 이후부터 기준선 돌파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엔 0.5선에서 반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기준선에서 계속 반등을 하죠. 거의 기준선 부근에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못 잡았어요. 여기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좀 확대해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기준선 밑으로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기파갱피 매매법의 그 기본이 어떤 기준선 밑에 있던 게 올라와야 이 어떤 가격의 세기 중간값에서 이제 점점 세기가 세지는 방향 쪽에 배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거고, 피보나치가. 근데 이 기준선 위에 있을 때도 피보나치를 그어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0.5 닿죠? 그리고 또 올라가죠. 결국엔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선은 항상 반값이라 했잖아요. 캔들. 그래서 기준선에서 보통 이렇게 반등 계속 나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꼭 밑에서 내가 만약에 이 기준선 밑에서 올라오는 걸 잡지 못했다고 한들, 이 기준선 위에서도 어떤 한 파동이 만들어지면 그걸 잡고 또 때릴 수도 있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 보세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았다고 칠게요. 여기서도 잡을 수 있겠지만 뭐 더 봤다고 칠게요. 이런 데서 잡았다 칠게요. 근데 뭐 여기서 제 매수가 딱 들어왔어요. 지금 기준선 위에서 파동 생기고 그 다음에 잡았죠. 여기서 잡는 거랑 애초에 밑에 있던 기준선이 올라오면서 내가 여기서 잡는 거랑 이 먹을 수 있는 추세의 그 크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이 하락하던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틀어지면서 그 첫 눌림목에 들어감으로써 최대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꼭 이 기준선 밑에 있던 게 올라와서 그때 매매를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 위에서 놀던 애가 한 파동을 만들고 그때 0.5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누리는 것도 가능은 하다. 다만 그건 머리가 아니라 뭐 배가 될 수도 있고 가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그 추세를 계속 노리려고 하면 이런 거죠. 그 추세를 계속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기준선 밑에 있던 게 올라오면 그때 잡는 거고요. 이것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준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하나의 파동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0.5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나요. 기준선 라인. 그리고 나서 또 추세를 누리는 거고. 이런 게 가능하다.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원리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모든 선들은 항상 러프하게 잡는 거는 필수다. 뭐 예를 들어 뭐 손절가가 될 수도 있고, 지지 저항선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익절선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항상 러프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고점을 여기다라고 설정하는 것보단, 손절을 여기다라고 설정하는 것보단 좀 더 러프하게, 뭐 예를 들어 뭐 50불, 뭐 100불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굳이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0.5% 정도 좀 더 이제 러프하게 둬야 어떤 그나마 휩소 방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여기서 숏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숏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하더니 요 고점을 넘겨버려요. 근데 넘기는 게 이렇게 명확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 되게 소심하게 살짝 넘겨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휩소란 말이에요. 세력들이 어떤
유동성을 휩쓸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를 이 고점을 넘겼으면은 이제 돌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롱에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롱 주문이 여기에 막 밀집이 돼요. 그럼 그것들을 터트리고 가는 척하면서 체결시키고 밑으로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유동성들은 다 청산을 당하겠죠. 그럼 다음번에 올릴 때 좀 더 수월할 테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러프하게 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손절 익절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일목균형표 기준선 예측 연습. 일목균형표. 이 일목균형표의 어떤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기준선을 기준으로 26일선이죠. 기준선은 26일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의 반값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리플레이 말고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지금 기준선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요거에 26일 전, 저는 이제 따로 제가 만든 코드를 사용해서 여기 표시를 바로 해주는데, 여기죠. 여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캔들 중에서, 현재 캔들 중에서 최고가와 최저가의 반값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보나치로 쉽게 알 수 있겠죠. 결국엔 다 반값이에요. 여기죠. 딱 지금 기준선이 여기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요 저점을 이탈하거나 요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번에도 기준선은 동일하겠죠. 똑같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지금 26 캔들 전에 있는 애가 일로 넘어오겠죠. 그렇다 한들 이 최저점이 안 깨지고 있어요. 근데 한번 또 오고 그 다음 또 한 번 와요. 그러면은 저점이 높아졌죠. 그러면은 그 높아진 그 곳에 딱 대보는 거예요. 그럼 고점은 아직 갱신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고점을 여기도 뭐 돌파를 못해요. 여기도 돌파를 못해요. 갱신을 못해요. 그랬을 때 0.5 구간은 위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위로 꺾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미리 계산을 하면서 예측을 하면 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랬을 때 내 0.5 구간이 예를 들면 피보나치를 이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여기서 피보나치 딱 그었는데 0.5 구간은 여긴데 이 위에서 이 기준선 맞고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는 0.5 구간에 들어가긴 할 건데 그런 좀 생각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선이 계속 오겠죠. 올라오겠죠. 왜냐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니까. 그럼 기준선이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테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테고, 그럼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팁이고요. 이제 손절이랑 익절로 넘어가 볼게요. 손절과 익절. 손절은 쉽죠. 제가 정해놓은 기준인데 뭐 꼭 제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이 손익절 방법이기 때문에, 손절은 무조건 1차 손절인데 그 1차 손절이 파동 시작점이에요. 1차 손절밖에 없죠. 파동 시작점. 다시 지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파갱피 들어가려고 했어요. 여기서는 안 되겠네. 여기서 기파갱피 딱 들어가려고 했어요. 기준선 넘었으니까. 그리고 제 0.5 구간에 여기서 매수 들어갔겠죠. 그리고 손절은 무조건 그냥 여기에요. 시작점. 다만 러프하게 TV가 아니고 러프하게, 여기가 아니라 조금 더 아래, 뭐 예를 들어 100불 아래나 뭐 이런데 러프하게 두겠죠. 그러면 여기를 터치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지켜보겠다 라는 거고, 이게 다예요. 손절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익절일 테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1차 익절은 이것도 고정, 무조건 전고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손절 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위로 갔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전고점에 딱 익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근에서 그냥 파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50% 무조건 50% 고정, 50% 고정이에요. 1차 익절은 이런 데서. 여기는 조금 부족하죠. 이런 데 라인은 이런 데서 좀 팔아도 되고, 꼭 전고점을 딱 찍어서 판다가 아니에요. 전고점보다 살짝 아래에서도 괜찮고 살짝 위에서도 괜찮아요. 이런 라인에서도. 아무튼 상황마다 그건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도 감이에요. 여기서 이런 데서 50% 팔았다. 그게 1차 익절이죠. 무조건 요거죠. 예외가 있어요.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뚫을 땐 지켜보다 익절. 여기서 50%를 만약 안 팔았다라고 하면 이런 데선 좀 지켜보라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좀 뚫었죠. 이 몸통이 뚫었죠. 몸통으로 꼬리로 뚫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꼬리로 터치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몸통 자체가 뚫었죠. 몸통 뚫으면 때는 이렇게 요런 데서 대충 감으로 50%를 익절해라, 그 얘기고. 2차 익절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1차 손절, 1차 익절은 너무 간단한데 2차부터 되게 어렵거든요.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2차 익절은 지금 제가 팔고 남은 50%에 대한 물량이겠죠. 그럼 볼게요. 15분봉 기준선이 마지노선이에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5분봉이잖아요. 그러면 15분봉 다시 들어가서 굳이 현재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제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제 익절에. 만약 여기서 아까 들어갔죠. 여기 평단이면 제 여기가 마지노선 익절 구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살짝 50% 좀 팔았던 그 구간이 되겠죠. 그 구간에서 마지노선. 그리고 이럴 때 좀 예측 쓰면 좋겠죠. 이런데 지금 이게 내려오죠. 고점. 그럼 이평선은 올라가겠죠. 살짝. 그럼 점점 제 마지노선, 익절의 마지노선은 점점 올라가는 거겠죠. 요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볼 거예요. 그때까지 만약에 근데 기다릴 자신이 없다, 너무 심하다, 이거는 이거 못 기다리겠다, 난 그 전에 익절하고 싶다 했을 때 5분봉 20평, 5분봉 다시 볼게요. 5분봉 20평 어딨죠? 여기 있죠? 요거를 좀 스티커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별 모양? 근데 5분봉 익절 구간 여기에요. 근데 기준선보다 위에 있죠. 이거 좀 줄여볼게요.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기준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손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준선, 5분봉 기준선 여기 있네요. 지금 15분봉이랑 똑같죠. 요거 하나 더 복사. 15분봉 기준선이랑 지금 5분봉 기준선이랑 같은데, 보통 이제 5분봉 기준선이 좀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 평단보다 살짝 전저점. 내 평단이 어디 있죠? 아까 여기 있죠. 그리고 익절을 했으니 요거는 너무 멀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있어요. 내 평단과 멀어졌을 때는 기준선 파동 전저점. 기준선이 여기에요. 그리고 기준선이 여기고, 그 다음 파동에 이 기준선을 딱 따라가요. 여기 딱 따라갔을 때 여 라인이죠. 여 라인의 전저점이라 하면 여기겠죠. 다시 여기겠죠. 요 전저점을 갖다 두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그리고 채널 지지선 중에서 가장 낮은 거, 채널 지지선. 이런 채널이 하나 있으면 지지대가 여기잖아요. 지금 또 한번 딱 맞네.
이 네 개를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제일 낮잖아요. 그래서 얘를 손절로 두던지, 그러니까 왜 얘를 두는 거냐면 기준선보다 낮은 애 중에서 기준선보다 낮은 파동 중에서 가장 전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뚫리면 더 이상 상방으로 바라볼 근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어떤 그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속어법이에요. 한마디로 이 상방으로 가려면 최대한 여기는 지켜야 돼, 최대한 여기는 지켜야 돼, 최대한 여기는 지켜야 돼. 여기도 못 지키면 이거는 하방으로 가는 그 근거가 더 세져, 강해져, 더 많아져,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개랑 비교해서 가장 낮은 데를 손절점으로 돌아.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내가 여기 지금 수익 나고 있어요. 수익.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지금 여기 수익이 나고 있는데 레버리지 10배 쓰면 지금 5%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내 수익을 거의 다 잃어요. 물론 손절은 아니죠. 항상 익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는 손절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 수익을 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요. 이 위에 3개 혹은 2개 혹은 맨 처음 이 맨 마지막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는 손절이 나가야 돼요. 아니 익절이 나가야 돼요. 손절은 아니죠. 익절이죠. 익절은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항상 비교를 해봐라. 근데 지금은 전 파동이 지금 기준선보다 꽤나 아래 있어요. 일로 옮겨갔죠. 일로 옮겨갔으면 뭐 새로운 저점, 뭐 어떤 파동이 생기면, 저점이 생기면 거기로 옮겨도 되는데 지금 아직은 안 생겼죠.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 내용이. 다시 한번 그럼 복습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 2차 익절이 까다로운 이유, 최대한 길게 먹기 위함, 추세 전환의 모든 요소를 제거한다. 속어법이죠. 추세 전환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마저 뚫리면 이거는 하방. 1차 요 선을 뚫리면 이거는 채널 이탈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볼 수 있는데 20선 뚫리면 이거 하방일 수 있는데, 기준선 뚫리면 하방일 수 있는데, 이 전파동 뚫리면 하방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차트가 또 변해가죠. 그럼 얘도 올라와야겠죠. 점점 20선도 올라올 테고, 아직 저기 기준선은 안 올라왔네요. 기준선이 만약에 보여드릴게요.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기준선 이 부근에 있는 전파동은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얘가 되겠죠. 전저점은. 그럼 이 별도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얘도 올라오는 거예요. 이 라인에 맞춰서. 그렇게 돼서 또 4개랑 비교하고 여기 감당 못하겠어. 내가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는 감당 못하겠어. 그러면은 뭐 여기 이탈하면 뭐 잘라야죠. 근데 또 하나 방법은 그냥 여기 수익에 만족하면 그냥 팔아도 돼요. 수익에 만족하면 파세요. 그냥. 그리고 또 방법 또 있어요. 이러한 장기선 이런 거에 막 이것도 하나의 지지로 볼 수 있죠. 저항으로. 이런 데서도 그냥 팔아도 돼요. 장기선이 위에 있으니까 걸리죠. 아니면 혹은 이런 데도 될 수 있겠죠. 이 왼쪽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하던 추세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전고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동이 이렇게 하락할 때 파동이 생긴 전고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저항 매물대 이런 데서도 그냥 또 팔아도 되는 거죠. 사실 2차 익절은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근데 제가 이렇게 속어법으로 최대한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면 파동이 연속을 계속 추세를 먹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마저 뚫리면 그냥 그건 하락 추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다 먹기 위해서 이렇게 저점을 계속 이렇게 낮춰서
어떤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저항 지지죠. 상방으로 볼 수 있는 지지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한번 보세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서 익절하는 게 좋았을 수도 있죠. 요 장기선쯤 부근에서 익절, 그리고 채널 상단이잖아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장기선이 지나가는데 채널의 상단도 지금 맞닥뜨리죠. 이런 데서 이 부근에서 익절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익절은 항상 옳다,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됐고, 마지막 장대봉으로 크게 방향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 없이 전량 익절한다. 장대봉이 크게 나왔을 때는 분할 매도 없이 익절한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을까요? 여기 이거는 사실 이건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왜냐면 기준선을 넘긴 했는데 확 이렇게 명확하게 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들어갔다 라고 가정하고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 차트 찾기 또 힘드니까. 아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제 평단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초일 때 말씀드렸죠. 이게 N파동으로 올라갈 거면 빨리빨리 올려준다고요. 바로. 근데 그 흐지부지 하는 것들은, 고점 갱신 못하고 이런 것들은 힘이 약한 거예요. 이럴 땐 빨리 팔아야 된다고 했죠. 익절 하라 했죠. 조금 올랐을 때 그냥. 근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팍팍 들어오면서 딱 뚫어버려요. 빵빵.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졌네요. 그랬을 때는 1차 익절을 아까 50%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50% 그냥 익절 가져가도 되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뚫렸을 때는 그냥 들고 가도 돼요. 이렇게 빵빵빵빵빵 뚫고 뭐 이런 데서 대충 익절을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아니면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떨어져. 근데 이때부터는 좀 많이 떨어져. 그리고 심지어 캔들 모양 보면 지금 영망치 뜨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죠. 양봉에서 음봉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크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각의 영역인데, 그래서 캔들도 조금 알긴 알아야 돼요. 어쨌든 요런 게 떴으니 이제 안 좋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전량 익절. 물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왔다가 얘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타점을 잡더라도 일단 수익을 이만큼 크게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줄 때는 전량 익절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내용이 잘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좀 보세요. 이거를 화면을 딱 멈춰놓고, 요 화면을 멈춰놓고 요 텍스트를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영상을 모르면 또 영상 돌려보면서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기파갱피 빠르게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봅시다. 기파갱피 기본 세팅. 페이지. 자, 어떤 추세가 캔들 가격이 올라오다가 크게 파동을 만들고 기준선을 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0.5에서 나는 예측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올라갔을 때 1차 익절, 그리고 양봉으로 때렸을 때는 더 가져가고, 그리고 쭉쭉 올라가다가 2차 익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2차 익절이 첫 번째 마지노선, 첫 번째 마지노선 21선, 아니 그 15분봉에서 기준선, 그리고 2차 익절 15분봉에서 기준선, 그리고 5분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5분봉의 21선, 그리고 5분봉의 기준선,
그리고 이 기준선 그 근방에서 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는 거 말고 아래에 있는 어떤 저점들, 요건 저점이 아니죠 사실. 저점이라고 보기 힘들죠. 양봉 이런 식이잖아요. 눌려야 되는데 눌리진 않았잖아요. 눌린 거 이런 데들. 이 기준선이 위로 올라오면은 이때서는 얘가 눌림이 되겠죠. 이 눌림을 이탈하면 하방으로 빠진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으니 그 중에 이제 가장 낮은 거를 내 2차 익절 라인으로 잡는 게 좋지만 그 손해를 감당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위에서 어떤 저항선이나 채널의 고점, 채널도 있었네요. 깜빡했네.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어떤 채널 딱 그었을 때 이 채널 하단 또 어떤 익절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하단 이탈, 그리고 이 상방 채널 이 상단에서는 어떤 익절의 또 근거가 되고, 하단 이탈도 익절의 근거가 되겠죠. 대신 상단 이탈은 더 이상의 파동을 안 보겠다는 거죠. 상단에서 만약에 익절이 나간다는 건 더 이상의 파동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 하단을 뚫렸을 때 익절하는 거는 이 파동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익절이 나가는 거고, 방법은 다양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익절은 분명히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이유는 기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상방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세우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 상방으로 향하는 그 근거들을 하나 다 따지면서 속어법으로 지원해 가면서 여기마저 뚫리면 이거는 진짜 상방으로 못 간다 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거나 혹은 그거를 그 기준까지 오는 거를 못 참겠다라고 하면 그냥 위에서 바로 익절하면 되고, 익절은 그래서 항상 언제나 옳다. 여기까지 일단 완료를 했고요. 다 했고요. 요것도 한번 이제 딱 스크린샷 찍어 놓고 한 번씩 보세요. 일목균형표 이제 기준선 뭐 어떻게 흐를지 예측하는 것도 해보시고, 이걸 듣는다고 바로 잘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 매매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하나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공부를 항상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종합편이었고, 2차 익절에 대해서는 좀 저도 많이 고민을 계속 해볼 건데,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그만큼 쌓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데이터를 많이 못 쌓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2차 익절이 어디서 나가는 게 제일 좋더라, 그 근거는 뭐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립하고 어떤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생기면 그때 또 영상을 찍어서 보충편에 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파경피 매매법 종합편 파이널이고요. 다른 편도 당연히 도움되지만 아마 이게 종합편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잡는 데는 이 영상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